자, 하시는 거 다 집어 넣으시고요. 모의고사 진도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자습서를 만들 때 제가 좀 나름대로 좀 신경을 써서 제작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제 간격을 좀 더 뒀습니다. 뭐 필기하거나 이럴 때 조금 더 수월하시라고요. 그리고 뒷편을 넘겨보면은요, 뒷페이지에 여기 하단에 보시면 요약문과 제목을 다 써놨어요. 영어로 한글로 둘 다 써놨고요.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이제 좀 지문이 좀 어렵다. 그럼 이제 패러프레이징을 다 써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좀 이제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근데 솔직히 이번 모의고사가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내용적으로. 그래서 이제 31에서 34번 그리고 40번까지 해서 총 5질문이고요. 오늘 진도 끝낼 겁니다. 그러면 오늘로써 우리 시험 범위에 대한 진도가 다 끝나요. 네. 이번에 되게 빨리 끝났죠. 사실 이번 3주차인데 원래 제가 항상 내신 대비할 때 이제 항상 계획하는 게 4주차까지 진도를 끝내는 걸 저는 언제나 목표로 하는데 한 주 더 빨리 끝났죠. 그래서 남은 시기 동안에는 이제 저는 진도가 끝났지만 여러분은 진도가 끝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뭐 워크북이라든가 숙제나 이런 건 당연히 나갈 거고 수업 시간에는 거의 이제 질의응답이나 아니면 제가 지난번에 나눠드린 도식화 있죠. 요게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업 시간 중에는 다시 한번 이제 질문할 사람은 내가 질문 받아주고 질문이 없는 사람은 이제 그 내용 정리 도식화 할 거고 도식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어려운 게 있으면 또 제가 이제 질문 받아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도식화 프린트 만들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드릴 테니까 그때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됐죠? 자, 그러면 지체할 필요 없겠죠? 바로 3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제목을 먼저 읽고 시작할게요. 여러분도 보셔도 되고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제목은 뒷편에 써놨으니까요. 자, 이 글의 제목 이제 한글로만 한번 보자면 우수성과 뛰어난 성과가 신뢰성과 연결성에 끼치는 영향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이 글의 제목이래요. 그러면 우수성과 뛰어난 성과가 신뢰성과 연결성에 영향을 끼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31번. Individuals, 사람들이 who perform at a high level in their profession. 그들의 직업에서 높은 수준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은요, often, 종종 have instant credibility with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즉각적 신뢰를 얻는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되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어찌 보면은 얘도 주제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 문장이 주제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직업에서 높은 수준으로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 유재석 같은 사람? 그러니까 그 코미디 MC라는 그 분야에서 최고 수준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 사람은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즉각적 신뢰를 갖게 되는 거죠. 유재석이 뭐라고 하면은 괜히 신뢰성이 가고요. 그렇죠? 이어서 보자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일반적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합니다. 맞죠? 유재석을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그들처럼 되고 싶어 한대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과 연결돼 있다고 느낀답니다. 연결돼 있다고 느끼는 건 뭘까요? 좀 더 읽어볼게요. When they speak, 그들이 말할 때, 그 이제 자기 분야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재석과 같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요, 다른 사람들은 경청합니다. Even if, 비록 뭐 할지라도 the area of their skill, 그들의 기술 분야가 has nothing to do with the advice they give. have nothing to do with 하면은요, 뭐뭐와 관련이 없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그들이 주는 조언과 관련이 전혀 없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경청한대요. 유재석 씨는 대한민국 최고의 MC고요. 그 어떤 예능 분야의 원톱이죠. 근데 그 예능과 관련이 없는 조언을 해주는 거야. 가령 여러분과 만났어, 유재석 씨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공부에 대한 조언을 해준다고 쳐볼게요. 유재석이 공부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경청하게 될 거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왜? 그 사람은 일단 그 MC로서 탑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성공한 사람은 뭔가가 이유가 있으니까 성공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신뢰성이 우리가 일단 생겨 있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 대해서 조언을 해줘도 우리는 경청하고 신뢰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해돼요? Think about. 자, 이제 여기서부터 예시가 나옵니다. 생각해보래요. A world famous basketball player. 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농구 선수래요. 이걸 한번 생각해보랍니다. He has made more money. 그는 더 많은 돈을 벌었대요. From endorsements than he ever did playing basketball. 그가 이제껏 농구를 하면서 했던 것, 즉 돈을 벌었던 것보다 광고로부터 돈을 더 많이 벌었대. 농구에서 번 돈보다 광고로 번 돈이 더 많대요. 그런데
Is it because of his knowledge of the products he endorses? 자, 그가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그의 지식 때문이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광고를 하는데 광고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는 해당 제품이 많이 팔렸으니까 광고로 돈을 많이 벌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그 이유가 이 사람이 그 제품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야. 아니 예를 들어서 유재석이 화장품 광고를 한다고 쳐봐. 그럼 유재석이 화장품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어서 화장품이 많이 팔린 거예요? 아니잖아요. 유재석이라는 인물 자체를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 제품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어서 볼게요. 그건 뭐 때문이냐? It's because of what he can do with the fast food이래요. 그 제품이 많이 팔린 이유, 즉 그 사람이 광고로 돈을 더 많이 번 이유가 바로 뭐다? 그가 농구로 그가 할 수 있는 것 때문이래요. 농구로 할 수 있는 것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는 농구라는 특정 분야에서 정점을 찍었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다. 그래서 그 신뢰성을 바탕으로 광고를 했기 때문에 그 광고로 돈을 더 많이 번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됐어요? 그러니까 농구로 그가 한 일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란 결국 뭡니까? 이미 특정 분야에서 정점을 찍었던 것 때문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The same can be said of an Olympic medalist swimmer. 자, 똑같은 일이 올림픽 메달리스트 수영 선수에게도 말해진답니다. 또 다른 예시가 들어가는 거죠. 사람들은 그럼 또 똑같은 얘기 나오겠죠. 사람들은 그의 말을 경청합니다. 왜? 그가 수영장에서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이것도 똑같은 말이죠. 그가 수영이라는 특정 분야에서 정점을 찍어봤으니까 사람들이 신뢰성을 갖게 된다. 그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말. 그리고 또 다른 예시가 나옵니다. When an actor tells us, 어떤 배우가 우리에게 말할 때 뭐를? We should drive a certain car. 우리가 특정 자동차를 타야 한다고, 운전해야 된다고 말한대요. 그럼 이건 뭡니까? 어떤 자동차 광고 같은 거 하나 보죠 뭐. 현대차 짱입니다. 여러분 현대차 타세요. 이렇게 말한대요. 굉장히 어떤 저명한 배우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We don't listen. 우리는 듣지 않는데요. 듣지 않는다고? 뭐를? Because of his expertise on engines. 엔진에 대한 그의 전문지식 때문에 듣는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의 신뢰성을 보고 듣는다는 거죠. We listen. 여기 나와 있죠. Because we admire his talent. 우리가 그의 재능을 존중하니까 경청을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와 상관없는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그 사람이 특정 분야에서 정점을 찍어봤으니까. 물론 지금까지 말한 사람들과 감히 저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제 좀 다소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제 그 한 몇 달 전에 건이가 우리 혜원이 오빠가 저에게 이제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비밀이에요. 상담을 이제 요청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요. 이제 이 친구가 제가 이제 영어 강사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과목에 대한 걸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제 국어는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수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제 과탐 이제 그 친구가 과탐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과탐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진 않았고 이제 막 그런 걸 물어봐요. 아니 난 영어 선생이잖아. 그럼 엄밀히 따지면 국어를 어떻게 공부하냐, 수학을 어떻게 공부하냐, 또는 이런 것도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고3 때 수명 관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뭐 이런 것도 물어봤거든요, 저한테.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 친구 입장에서는 제가 좀 이제 뭐 여기서 말하는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친구는 나에게 이미 어떤 이제 교육자라는 좀 더 넓은 범주에서 이 친구는 나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뢰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어가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해서 말을 할 때도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하면은 나는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물어본 거겠죠. 물론 실천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실천은 안 하고 있지만 애초에 그 친구가 물어본 저희가 뭐겠어요? 신뢰성이 있으니까 내가 하는 말을 경청하는 거겠죠. 그렇죠? 아니 솔직히 말하면 국어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국어 선생님이 시킨 대로 하는 게 더 원래는 신뢰성이 가야 되잖아. 맞잖아.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저한테 그런 이제 신뢰성이 있으니까 나와 다른 분야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해도 그 친구는 믿어준다는 거죠. 그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일부 친구들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문장인데요. 여기가 바로 써놨죠? 주제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정리하는 요약문이자 주제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읽어볼게요. If you possess a high level of ability in an area. 너가 만약에 어떤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Others, 다른 사람들은 may desire, 원할 수도 있습니다. To connect with you because of it. 그것 때문에 당신과 연결되기를 원할 수도 있대요. 그것이라는 거는 당연히 어떤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이것 때문에 너와 연결되기를 원한다고. 연결된다는 건 뭐냐면요. 약간 믿고 본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재석이라는 이제 정점을 찍은 이제 MC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프로그램에 출연한다? 그럼 일단 보는 거야. 그 사람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관련된 건 내가 다 보는 거야. 이 사람이 좋으니까, 이 사람과 뭔가 내적 친밀감을 갖고 싶으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연결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저 사람이 판매하는 뭐 어떤 광고하는 제품은 내가 사. 그러면 내가 저 사람과 연결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저 사람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내가 사. 그러면 이제 내가 저 사람과 연결된 것 같고, 이런 거를 원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내용? 어렵지 않죠? 자, 요약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Highly skilled and successful individuals often garner trust and connection from others, even in areas outside their expertise, because their excellence inspires admiration and credibility.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높은 실력과 성공을 거둔 개인들은요, 그들의 우수성이 존경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전문 분야 이외의 영역에서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연결을 얻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실제로 물론 이제 이거랑은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제가 지금 이제 그 오픈 채팅에서 이제 좀 활동하는 방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무슨 방이냐면 이제 강사 모임방이거든요. 강사 모임방.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막 이렇게 막 가끔씩 이제 막 채팅하고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제가 옛날에는 어느 학원을 가더라도 저는 언제나 막내 포지션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나도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중간 포지션이 된 거예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이제 강사를 이제 막 시작하는 이런 좀 어린 초임 강사들도 많이 있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럼 이제 제가 막 이제 그런 거 이제 조언 한마디씩 해주면은 갑자기 막 인스타 팔로우 요청이 오더니 DM을 보내서, 아 선생님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는데 전 어떻게 해야 되죠? 뭐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죠? 고등부를 제가 수업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이런 게 막 와요. DM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조언을 좀 해줘요. 우리 이제 강사분들에게. 그러면 이제 조언을 해주면은 고맙다고 또 막 기프티콘 쏴주고, 그럼 또 이제 거절을 안 하죠, 저는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런 것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방금 말한 예시는 이거랑은 적합하진 않죠. 왜냐면 제 전문 분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준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데 내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신뢰성을 한번 쌓으면은 실제로 어떠냐면은 이제 전혀 이제 다른 얘기도 하거든요. 거기서 뭐 이제 교육 관련된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도 해요. 일상적인 이야기도 하면은, 아 저 사람은 일단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저렇게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뭔가 어떤 제품을 구매하거나 하면은 저 사람 말이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이거랑. 이해되셨나요? 네. 자, 어렵지 않았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2번 갈게요. 이 모의고사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어법과 서술형이 안 나온다고 들었는데 맞죠? 그렇죠? 학교에서 진도 안 나간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네, 양아치죠. 넘어갈게요. 아니 진도도 안 나가는 걸 시험에 내면 어떡해? 그렇잖아. 안 그래요? 그렇잖아. 아니 진도를 나간 걸 시험에 내야지. 진도를 안 나간 걸 왜 시험에 냅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죠. 여러분 사실 진도 안 나간 거 시험 범위에 내면 이거 불법이에요. 교육청에 신고하면 불법이에요. 참고로 그렇다고 해요. 신고해 주시면 돼요. 내가 왜요? 내가 왜? 내가 왔어요. 아니 그렇다고요, 참고로. 근데 막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누가 신고를 해요? 누가 신고를 해요? 신고하면은 내가 이제 꼰질러야지. 주였고 이제 가고 제가 좀 의심되는 인물이 몇 있는데요. 지금 주역구에서 제가 한 명씩 호명해 줄게요. 자, 윤지민, 박재희, 막 이제 정윤, 한 명씩 다 말하는 거야. 이번에 있는 애들 다 말하면서. 네. 자, 32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제목 한번 읽고 시작할까요? 제목에 뭐라 나와 있냐면, 도시의 경제와 유사한 상호 연결된 시스템으로서의 뇌의 작동. 이 글이 이제 비교 및 비유에 관련 이제 비교 및 비유를 활용해서 이 글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이런 류의 글은요, 여러분 언제나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비유기 이제 어떤 두 가지가 비교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비교되고 있는 관계성을 잘 봐야 돼요. 관계성. 항상 이걸로만 시험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글들이요, 요약 같은 걸로 내거나 이러기에 좀 좋아요. 두 개가 비교되는 상황일 때.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도시경제 이거랑
뇌의 작동,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즉 도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랑 뇌가 어떻게 작동되느냐랑 이거를 여러분이 1대1 매칭해서 잘 이해하셔야만 이 관련된 문제를 잘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가볼게요. 첫 문장부터 예시로 시작합니다. think of 나왔으니까 생각해봐라. The brain as a city. 뇌를 도시라고 생각해봐라. 바로 나왔죠? 가볼게요. If you were to look at our city. 자, 우리가 이 if 조건절 안에서 be2 용법이 나오면 뭐뭐 하려 한다면, 뭐뭐 할 작정이라면, 뭐뭐 할 의도라면 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어법은 안 나오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자, 너가 뭐뭐 하려 한다면 look out over city니까 도시를 내다보려 한다면, 그리고 물어보려 한다면 뭐라고? Where is the economy located? 경제가 어디에 위치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you'd see, 너는 알게 될 거랍니다. 뭐를? 대절을요. 대생략된 거죠. There's no good answer to the question. 그 질문에 대한 좋은 해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높은 건물에 올라가갖고 이제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야. 쭉 이렇게 도시를 쭉 내봐봐. 이렇게 쭉 보면서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자, 이 도시의 경제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대답해요? 경제라는 거는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잖아. 그렇죠?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고 특정 장소에서 발생되는 게 아니잖아요. 과정이 전부 다 있잖아. 경제라는 건요. 모든 게 다 경제죠, 사실. 도시에서 그 내가 높은 건물에서 내려다보는 이 도시에 존재하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게 다 경제라는 범주에 포함되는 건데 경제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대답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요. 경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경제라는 거는요. 어떤 단일 장소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단일 장소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다. 그럼 어디에서 발생하는 겁니까?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상호작용. 이게 뒤에 나와요. 상호작용. 됐어요? 경제는 어디서 발생한다고? 단일 장소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야. 온갖 거에서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경제라는 개념이잖아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니까.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Instead, 대신에 the economy emerges. 경제는 나타납니다. From A to B죠. 됐어요? A에서 B까지 발생한다는 거죠. A 먼저 볼까요? The interaction of all the elements. interaction 보여요? 상호작용. 온갖 요소, 모든 요소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발생한답니다. 근데 모든 요소의 상호작용이 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From the stores and the banks래요. 그러니까 상점과 은행에서부터 어디까지? The merchants and the customer니까 상인과 고객에 이르기까지 발생한답니다. 결국 여기서 from A to B에서 말한 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다양하게. 됐어요? 이 한마디로 퉁칠 수 있죠. 결국 경제는 뭡니까? 다양하게 발생한다. 다양하게 발생한다는 건 뭡니까? 단일 장소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똑같은 말이죠? 됐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And so it is with the brain's operation. It doesn't happen in one spot. 이 문장이 주제 1번이고요. 그 다음이 주제 2번입니다. 자, 여기 잘 따라오세요. 여기 제가 막 뭘 써놨어요. 이거는 이제 좀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서 써놨고요. 제가 미리 말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우리가 부분 해석 테스트를 이걸 보겠죠. 그러면요, 저는요 여기에다가 여기를 저는 부분 해석 테스트를 무조건 낼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기다가 별표 미션을 줄 겁니다. 별표 미션 주는 거 뭔지 알죠? 그렇죠? 별표 미션 주고 전 뭐라고 쓸 거냐면요. 이 녀석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뭐냐를 쓰라고 할 겁니다. 그거를 쓸 때 여러분이 이걸 쓰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설명드릴게요. 잘 따라오세요. 자, 그리고 so it is. 그것은 그러하다. 그것이 그러하대요. 그럼 그것은 뭐고? 그러하다는 건 뭔데? 이거를 쓰라는 거예요. With the brain's operation. 뇌의 작동도 그러하답니다. 자, 이걸 하나씩 뜯어볼게요. 자, 일단 it부터. it은 뭐냐면요. 이전 문장에서 언급한 개념입니다. 즉, 도시의 운영 방식이에요. 도시의 운영 방식. 즉, 도시에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도시에서 경제라는 게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다양하게 발생한다라는 것. 이게 it이야. so는 적용된다 정도로 해서 하면 돼요. 적용된다. with 이하는 뇌의 운영 방식대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비동사 is를 쓴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참고로 말하는데 이거 대동사 아니에요. 대동사가 아니라 is를 쓴 이유는 뭐냐면 여기다 써놨거든요. 자, 뇌의 작동 방식이라는 게 도시의 경제 구조와 도시의 경제 구조 그리고 도시의 작동 방식이랑 유사하다는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is를 쓴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잘 봐봐. 비동사 뒤에는 보통은 보어가 오죠. 그렇죠? 근데 이 보어가 나타내는 게 뭡니까? 상태예요. 상태. 그렇죠? She's pretty. 그녀가 예쁜 상태이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보어라는 건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비동사라는 건요. 결국에는요. 어떤 일정한 상태 또는 똑같은 상태를 말할 때 우리가 비동사를 사용하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 도시의 운영, 도시의 경제가 돌아가는 방식이 뇌가 작동하는 방식과 똑같은 상태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뜻풀이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so it is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똑같다 이거야. 도시의 경제가 발생되는 거랑 뇌가 작동하는 방식이랑 똑같아. 즉 뇌의 작동은 한 장소에서 발생하지 않는데요. 내가 아까 전에 썼던 거죠. 단일 장소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뇌의 작동도 어떻게 된다? 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다양한 곳에서 상호작용하면서 발생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됐어? 그 내용이 다음번에 나오는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게 32번이니까 빈칸 문제였을 거 아니야.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요. 이 부분이 빈칸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실제로. 자, 한번 볼까요? Just as in a city, 도시에서처럼 no neighborhood of the brain, 노가 붙었으니까 동사 부정한다 생각하면 돼요. 뇌의 어떤 지역에서도 독립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요. 고립되어서 작동하지 않는다고. 똑같은 말이죠. In one spot에서 작동하지 않는다고요. 이 말인즉슨 다시 한번 보다 다양한 장소에서 상호작용하면서 발생한다고요. 뭐가? 뇌의 작동은요. 됐어? 그럼 이제 그 부연 설명이 뒤에 나와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In brains and cities, 뇌와 도시 안에서 everything emerges, 모든 것이 나타난답니다. From the interaction, 상호작용으로부터 계속 나오죠. 상호작용. 그래서 여러분 상호작용이라는 단어를 하나 알아볼게요. 명사로서요. interplay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상호작용이라는 뜻입니다. interplay. 그래서 자 상호작용에서부터 모든 게 나타난답니다. 무슨 상호작용? Between residents, 거주자들 간의 상호작용이래. 자 여기서 말하는 거주자는 실제 도시에서 살고 있는 거주자겠죠? 뇌로 비유하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뇌의 여러 부분을 말하는 거겠죠. 됐어요? 이걸 거주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At all scales, 모든 규모에서요. Locally and distantly, 근거리든 원거리든요. 됐어요? 근거리에서든 원거리에서든 모든 규모에서 거주자들 간의 뇌의 각종 부분에서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모든 게 발생한다고요. 됐어요? 이어서 볼게요. 자, 이거는요. 상호작용으로부터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럼 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온 겁니다. 볼게요. Just as trains bring materials and textiles into a city.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which become processed into the economy. 여기까지 봐야 돼요. 자, 가봅니다. 기차가 재료와 직물을 도시 안으로 들여오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경제 속으로 가공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로라는 게 이제 날 것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자재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원래의 electrochemical이니까 전기화학 신호죠. 그럼 원래 날 것이라는 건요 가공이 안 된 상태를 우리가 날 것이라고 하잖아. 그럼 가공이 안 된 전기화학 신호랍니다. 뭐로부터? sensory organs니까 어떤 감각 기관으로부터 얻는 가공되지 않은 전기화학적 신호가 are transported 전달된답니다. 어떻게? along super highways of neurons. 뉴런의 초고속도로를 따라서 전달된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도시경제라는 게 여러 분야에서 이제 상호작용으로 발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의 어떤 하나의 예시로서 얘기한 겁니다. 기차가 자재와 직물이라고 했죠. 이 자재와 직물이란 게 뭡니까? 원재료죠. 원재료. 그쵸? 그럼 이거랑 뭐랑 똑같은 거야? 이거랑 똑같은 거야. 여기까지. 이 두 개가 똑같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원자재를 도시로 들여와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원자재를 기반으로 해서 뭘 만들겠죠. 공장을 가든 사람의 손으로 가든 뭐 이렇게 가공을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것처럼 뇌라는 녀석도 우리가 뭔가를 인지합니다. 그 뭔가를 인지하면은 그 인지된 거가 뭡니까? 원재료야, 원재료. 그럼 그거를 우리의 뇌에서 처리를 합니다. 가공을 한다고요. 됐어요? 가공을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 뇌에서 가공이 된다고요. 똑같다고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기다가 설명을 써놓은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 글을 읽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시면요. 여기에 제가 설명 써놨으니까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넘어갈게요, 일단. 자,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다. There, 그곳에서 the signals undergo processing. 신호는 처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요, transformation, 변형을 경험합니다. into our conscious reality. 우리의 의식적인 현실로의 변형을 겪는답니다. 자, 이것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써놓은 걸 좀 읽어봅시다. 자, 뇌에서 정보가 처리되고요. 여기 우리의 의식적인 현실로 변형을 겪는다라고 나왔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뇌에서 정보가 처리되고 이해되고 인지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건데, 자,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뇌가 우리의 감각기관에서 전달된 원시적 신호, 그러니까 원재료죠, 원재료. 이 원시적 신호를 처리하고 분석합니다. 우리가 빛 같은 걸 이렇게 받았어. 그러면은 이게 원시적 신호예요. 이거를 이제 처리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도 나와있죠. 단순한 빛이나 소리, 터치의 신호 이런 거를요. 복잡한 이미지, 소리, 감각으로 우리가 가공을 하는 거예요. 가공을. 그럼 가공을 해. 예를 들면 눈으로 빛을 감지하면 뇌는 이 신호를요. 이미지로 변환을 합니다. 이미지로 변환을 해서 이 이미지를 인식하고 이해한다는 거죠. 됐어요? 빛이라는 신호는 가공되지 않은 신호예요. 근데 우리가 이 빛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미지화하는 거는 가공된 거죠. 가공된 거. 따라서 우리의 의식적 현실로 변형을 겪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이해하게 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의식적인 현실로 변형을 한다고 했잖아. 변형한다는 건 가공을 한다는 거잖아. 그렇죠? 의식적인 현실이라는 거는 날 것의 어떤 신호가 우리에게 왔어. 그럼 이걸 우리의 뇌가 가공을 해서 이거를 이미지화해서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현실로 반영을 한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끝났는데 요약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operation of the brain similar to a city's economy emerges from the interaction of all its parts without any single part operating in isolation. 이렇게 나왔네요. 뇌의 작동은 도시의 경제와 유사하게 모든 부분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난다. 중요한 말이죠. 어떤 단일 부분도 고립되어 작동하지 않는다. 단속되어서 발생하지 않고요. 뭔가 연결되어서. 그러니까 이 글에서 중요한 거는요. 단절, 연결 이런 말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단절된 게 아니라 연결된 상태 이런 거. 이런 말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질문까지 읽어봤습니다. 이해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33번까지만 하고 쉬었다 할게. 알았지? 33번까지만 하고. 자, 33번도 제목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몸에서 발생하는 감정에 대한 이론이랍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바로 가볼게요. 자, 갑시다. Someone else's body language. 자, 다른 누군가의 body language는요, affects our own body. 우리 자신의 신체에 영향을 준답니다. 다른 사람의 body language가 우리 신체에 영향을 준대요. 그래서 그것이 그러고 나서 만드는데 emotional echo를 만든대요. 감정적 메아리를 만든대. 얘들아, 메아리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 메아리. 메아리가 뭐예요?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면 어떻게 돼요? 야호가 되돌아오죠. 메아리라는 말을 들으면요, 뭔가가 반사된다라는 개념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진짜 메아리가 아니라 뭔가 내가 뭔가를 하면은 나도 그거를 당하게 된다. 똑같이 당한다. 이게 메아리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면은 그 똑같은 것이 나에게 온다. 이게 메아리란 개념이라고요. 알겠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감정적인 메아리를 만들어낸답니다. 그 메아리가 어떤 거냐? That makes us feel accordingly. 그에 따라서 우리를 느끼게 만드는 감정적 메아리를 만든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구체적으로 뒷내용을 봐야겠네요. 자, 루이 암스트롱이 노래했다시피 당신이 미소를 지을 때 전 세계가 당신과 함께 미소를 짓는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미리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렇게 막 웃어요. 하면서 웃어. 그럼 내가 이렇게 웃으면요, 지금 내 바디랭귀지란 거죠, 제가. 그렇죠? 그럼 내가 바디랭귀지를 하면요, 여러분의 신체에도 영향을 줍니다.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여러분도 웃게 돼요. 내가 웃으면 여러분도 웃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미소를 지어서 여러분께 미소를 보여드렸으면 여러분도 미소를 지어서 나한테 보여주는 거죠. 메아리가 맞네요.
됐어요? 그럼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소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기분이 좋아. 그러면은 내가 미소를 지음으로써 여러분은 기분이 좋아지고 왜 기분 나쁘냐? 됐어, 웃지도 마. 내가 미소를 지으면 너네가 기분이 좋아지고 너네도 미소를 지어요. 그럼 여러분이 미소를 지어. 그럼 여러분의 미소 짓는 걸 내가 봐. 그럼 나도 기분이 좋아지네. 기분이 감정적인 메아리가 돌아왔네요. 이해돼요? 요 말이에요, 요 말. 됐죠? 됐어, 웃지도 마. 다음 넘어갈게. 특히 최서동 모르지 마. 자, and copy another smile. 자, 다른 사람의 미소를 따라하는 것은 makes us feel happy. 야, 여기서 나와 있잖아. 우리를 행복하게 느끼게 만든다고. 비웃지 마. The emotion of the smiler. 그 미소 짓는 사람의 감정은요, has been transmitted via our body. via는 through랑 같은 뜻입니다. 뭐뭐를 통해서 우리의 신체를 통해서 전달된 것이래요. 잘 봐봐. 여기에서 내가 핵심을 딱 되게 짧게 쓸게요. 핵심이 뭐냐면요. 어떤 이제 신체. 그러니까 신체라는 건 이제 바디랭귀지 말하는 거야. 바디랭귀지. 신체에서 변형이라고 할게요. 신체 변형. 그러고 난 다음에 감정이 유발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 글의 주제예요. 내가 짧게 정리하잖아.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 글에서. 이게 핵심이야. 이게 핵심.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바디랭귀지, 신체 변형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감정이 유발된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 글에. 다시 봐봐. 다시 봐봐. 다른 사람의 미소를 따라하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면 그 미소 짓는 사람의 감정이 우리의 신체를 통해 전달된 거래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미소를 지었어. 내가 미소를 지었어. 그러면은 그게 우리를 그러니까 내가 미소를 지으면 여러분도 미소를 짓겠죠. 그렇죠? 그럼 따라한 거잖아. 그럼 이 따라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행복해졌어요. 웃으면 우리가 기분이 좋잖아요. 기본적으로. 억지로라도 웃으면 기분이 좋으니까. 그러면은 결국에 내가 애초에 미소를 지은 건 뭡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내가 미소를 이렇게 지은 거고요. 여러분이 따라서 미소를 지음으로써 여러분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맞죠? 그럼 나의 기분 좋다는 감정이 여러분의 신체를 통해 전달된 거네요. 맞아요? 그 얘기한 거예요. 됐죠? 왜 그런 말도 있잖아.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라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웃어서 행복하다는 말이 뭡니까? 웃다라는 건 뭐예요?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복하다. 감정을 유발하는 거야. 이 순서로 가는 거야. 됐어요? Strange as it might sound 라고 나왔는데 이거 우리 지난번 수능 감잡기 할 때 나왔었거든요. 기억나요? 올도 이거랑 똑같은 거야. 됐어? 그러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은 말한답니다. 대절을요. Emotion이 arise from our bodies. 감정이라는 건 우리의 신체에서 발생한다고 말한답니다. 주제 나왔네요. 됐어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감정은 어디에서 발생한다? 우리의 신체에서. 감정은 뭐로부터? 신체에서. 그러니까 신체 변형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감정이 유발된다. 됐어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시 나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Our mood can be improved. 우리의 기분은 개선될 수 있습니다. by ing, 뭐 함으로써? 단순히 lifting up 함으로써, 올림으로써. 뭘 올려요? The corners of our mouth. 우리의 입의 양끝을 이렇게 올림으로써 기분이 단순히 좋아질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저기 뭐지? 제가 진짜로 웃는 거를 보면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어제 저기 주역부 2학년 애들이랑 라면 먹으러 갔거든요. 혹시 스토리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애들이 어제 되게 늦게 끝났어요. 1시에 끝났어요 어제 애들이. 그래갖고 이제 애들이 한 6명인가 남았단 말이야. 6명인가 7명인가 남았어. 그래갖고 이제 애들 이제 막 배고프고 할 테니까 야 내가 라면 쏠게, 라면 한 먹으러 가자. 그래갖고 이제 저기 이제 라면 먹으러 갔단 말이야. 그래갖고 가갖고 이제 그냥 이제 내가 다 쌌어요. 다 쏘고 이제 후식까지 다 쌌어요 내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애들이랑 막 이제 웃으면서 그냥 일상적인 얘기하는데 그냥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런 거를. 왜냐면 거기는 이제 사석이잖아요. 이제 학원 아니라 이제 진짜 바깥쪽이니까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웃으면서 막 하하호하면서 이제 막 그냥 라면 하나 먹고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런 게 있나 봐요. 맨날 여기 학원만 오면은 똑바로 안 해, 숙제 제대로 해와 이러면서 막 이제 뭐라고 하다가 그런 데서 이제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웃고 하면은 그런 걸 또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네. 그래서 약간 그 모습을 보면서 살짝 반성도 했어요. 아, 좀 잘해줘야겠다 이러면서. 네. 물론 고2에 한해서입니다. 고1은 아니에요. 자, 고2는 1년 동안 나한테 시달렸잖아요. 그런 표정을 지으면 메아리로 와요. 본문에 나왔잖아요. 저도 똑같이 해볼까요? 자, 갑니다. People are asked to 나왔는데 얘들아 ask 나오고 to 부정사 나오거나 ask 나오고 for 나오면요 부탁 또는 요청입니다. 알겠죠? 사람들이 부탁받는다면 to buy down 꽉 물라고요. 뭐를? on a pants lengthwise 연필을 긴 방향으로 꽉 물라고 요청받는다면 taking care 조심하면서 not to let the pencil touch their lips. 자, 그 연필이 그들의 입술에 닿도록 하지 않게끔 조심하면서요. 즉 따라서 forcing the mouth into a smile like a shape이죠. 그러니까 입을요 그냥 웃는 것처럼의 모양으로 강요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억지로 미소를 짓는 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구절의 얘기가 뭐냐면 이제 연필이 이렇게 해갖고 이제 억지로 이제 미소 짓는 모양을 만든다면 내가 기분이 안 좋아도 억지로 미소 짓는 것 같이 이렇게 한다면 그들은 판단합니다. Cartoons funnier. 만화가 더 재미있다고요. 뭐보다 그들이 인상을 찌푸리도록 요청을 받았을 때보다. 그러니까 이제 실험을 한 건데요. 이거예요. 이 만화책을 이제 한번 보시는데요. 이제 A조, B조 나눈 거야. A조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뭐 연필 같은 거 이렇게 준 건데 연필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그냥 웃으면서 만화를 봐봐라. 미소 지으면서 만화를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요. 인상 빡 쓰고 만화를 한번 봐봐라. 똑같은 만화책을 보는데 웃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만화를 본 집단이 어땠다? 더 만화가 재밌다고 느꼈다. 긍정적인 감정이 나왔다는 거죠. 뭘 통해서요? 신체 변형을 통해서요. 됐어요? 신체 변형이 있으니까 감정이 유발이 됐다고. 이 얘기하는 거야. 자, 이어서 볼게요. The primacy of the body. 신체의 우선함이라고 나왔거든요. 신체의 우선성이야. 우선성이란 게 뭐예요? 이거야. 신체가 변형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선성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It's sometimes summarized. 때때로 요약된답니다. in the phrase. 어떤 어구로요. 그 어구가 뭐냐? I must be afraid because I'm running. 이렇게 요구가 된대요. 나는 두려움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난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내가 만약 선생이라면요. 난 이거 문제 낼 거예요. 함축을 밑줄 쫙 쳐놓고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알아요? 이거예요. 이거야. 여러분 여기서 달린다는 건 뭡니까? 신체적 행동이죠. afraid는 뭐예요? 감정이죠. 그렇죠? 내가 달려. 신체 행동을 해. 그래서 감정이 유발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이 어구로 요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신체가 먼저라고요. 신체가 먼저다. 신체가 먼저다라는 건 다시 한번 보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내 이제 바디랭귀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감정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라도 웃으면 그러면은 내 감정이 좋아진 거고 내가 기분 좋을 때도 인상을 쓰면은 실제로 기분이 나빠지는 거라고. 신체가 내 감정을 지배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됐나요? 이렇게 요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약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emotions according to this theory originate from our bodies and can be influenced by the body language of others. 이렇게 나왔네요. 이 이론에 따르면 감정은 우리의 몸에서 기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체에서 기원하고요. 다른 사람의 몸짓, 즉 바디 랭귀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됐죠?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이거는요 조금 생색을 내자면요 제가 평생 내신 대리하면서 이렇게 해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진짜 없어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번이 처음이야. 근데 이제 내가 이런 걸 제작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주역부가 대충 한 30몇 명이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이걸 고작 30명밖에 못 쓰나?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한 60명 정도는 돼야 좀 가치가 있지 않나? 30명만 더 데려오세요. 자, 가겠습니다.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니네 친구가 없어서 안 되겠다. 자, 볼게요. 왜 친구 있는 척해? 짱 많은데 왜 없어요 우리 학원에? 많아요. 저희 반은 8명. 아, 네, 인정할게요. 자, 34번 가겠습니다. 이번에도 제목을 읽고 시작할까요? 자, 제목을 보자면 구매 수량 제한을 통한 판매 증가라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인 지문이거든요. 자, 이 지문의 대표적인 예시를 제가 2개 말해줄게요. 첫 번째, 허니버터칩. 두 번째, 포켓몬빵. 이거예요, 이거. 구매 수량을